최근에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영유아 백신 권고를 대폭 줄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런 영상에 흔히 달리는 댓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키들 다 모였네. 크크크. 백신 없는 시절이면 폴리오 천연두로 다 죽고 자연 선택되었을 텐데. 아니면 반백신론자 댓글이 엄청 많네. 백신 없는 시절이었으면 댓글도 못 쓰고 있었을 텐데. 크크. 절반은 소아마비로 절반은 천연두로. 크크크. 아니 뭐 내가 줄인 것도 아니고 미국 CDC가 줄였다는데 왜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미국 CDC가 금지한 것도 아니고 필수 예방접종으로 권고하던 것들에서 몇 가지를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이제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줄어든 것 뿐인데, 이게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거나 영상 중간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댓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것 같은데, 꼭 이런 댓글 보면은 크크크 유난히 크크크 많이 거리면서 되게 이상한 태도로 댓글들을 다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예방접종 정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백신 제품의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찾아와서 백신 반대론자라고 낙인 찍고 이제 급발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경우인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휘발유에는 납성분이 들어있었어요. 납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납성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기업들은 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납을 제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과학자들이랑 소비자 단체에서 납성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휘발유에서 제거할 거를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휘발유 반대론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럴 거면 차 타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휘발유에서 납이 제거됐다고요. 이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크크크 거리면서 이상한 태도밖에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댓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아마비, 폴리오랑 천연두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그리고 백신의 공로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 질병, 두 가지 백신이죠. 그러니까 백신이 박멸한 걸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역사책이나 뭐 과학책 모두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글 검색을 하거나 챗GPT한테 물어봐도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진리로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어디선가 주워 듣거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주입당한 게 맞는데, 하지만 이 소아마비가 어떤 병인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의 그 효과나 안전성은 어느 정도로 검증을 받았는지,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충분히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고 주워 들은 것만 있다 보니까 백신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라는 그 중세 시대 수준의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100년 후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했고 그때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라고 떠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강렬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만 남게 되고 팩트들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소아마비 백신의 부작용을 볼게요. 이 백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목적으로 부작용을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은 효과보다 안전성이 우선이잖아요.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효과가 비록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접종받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뭐라도 해봐야 될 때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 특히 건강한 어린이, 온전한 몸에다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최고죠.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랑 대중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부작용 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그래야 환자가 부작용을 바로 알아채고, 교육받은 게 있어야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 사례 보고는 데이터로 기록이 되니까 안전한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된 이 경구용 약독화 생백신 말고 입으로 먹는 거 말고 이 소아마비 예방접종 표준 일정에 포함된 이 IPV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대표적인 불활성화, 비동화 백신이에요. 1955년에 미국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참고로 경구용 약독화 생백신은 백신에 의한 소아마비 위험 증가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모든 약물이나 백신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있죠. 발열, 식욕 저하, 구토, 피로감 이런 경미한 부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 중에는 접종 아동 829명 중에 1명이 발작을 일으켜요. 좀 더 심각한 부작용은 갈랑발해 증후군이나 마비, 영아 돌연사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학연구소라고 있어요. Institute of Medicine.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약물이나 의료 행위, 치료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폴리오 백신, 소아마비 백신의 인과성을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백신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는 암이나 불임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모든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판단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판 후에 그 부작용 신고 사례를 조사하는 거죠. 이걸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 임상에서 그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하는 거죠. 2번째 방법은 무작위 대조 시험이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코호트,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작위 대조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 사전 승인 연구 규모가 너무 작고 연구 진행 기간도 너무 짧아요. 2년 이내로 짧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지연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연구소나 CDC나 그 어떤 기관도 안전성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소아마비라는 질병보다 백신이 안전한가? 이제 그런 의심이 되는 백신들이 가끔 있거든요. DTP 백신도 그렇고 가다실, 자궁경부암 백신도 그렇고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소아마비 백신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이 출시되기 이전에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는 10세 이하의 이제 건강한 아동에게서 19,0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 자마에 실린 논문을 보면 3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는 소아마비 백신과 간질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소아마비 백신이 포함된 그 복합 백신은 간질과 같은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간질 부작용을 연구한 거니까 간질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이 같은 논문에서 백신이 영구적인 장애의 위험, 다른 장애들의 위험성을 56%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의 결론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른 정보나 힌트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아마비로 인한 영구적 장애보다 그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38배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는 19,000명 중 1명이었는데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는 500명 중에 1명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아마비는 어떤 병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아마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아마비 감염자의 95%는 무증상이에요. 감기, 독감, 코로나랑 비슷하죠.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열, 인후통, 감기랑 유사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목이나 등, 다리 등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이 발생해요. 마비되는 거죠. 이게 소아마비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마비가 생겼다고 다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통계에 따라서 200명 중에 1명 아니면 2,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0.5%에서 0.05%에서 이 마비 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84%는 영구적인 장애 없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는 주로 배변을 매개로 전파되고 드물게 구강 접촉을 통한 전파도 가능합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1955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 발생 비율은 1955년 백신 접종 이전에 22,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0.005%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랜덤으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냐가 아니라 이 소아마비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편도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랑 이 처음 증상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쉬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과로를 이어갔던 경우에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마비 증상으로까지 발전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71.4%는 편도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72.6%는 쉬지 않고 과로한 경우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 접종 도입 이전에 편도 절제나 과로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인구에서 건강한 아이들, 소아마비로 인해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 발생 위험은 19만 명당 1명에 불과합니다. 0.000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치료는 가능한가? 치료제는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소아마비는 감기처럼 자연 치유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보조적인 치료만 있고 이게 마비로 발전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게 기본 치료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따로 없고 그냥 쉬라는 건데 감기도 그렇다고요. 소아마비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의학연구소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모두 소아마비 백신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평가 불가 판정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소아마비가 백신으로 인해서 근절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니까 실제로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소아마비 사례는 눈에 띄게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랑 전파를 예방하지는 못했어요. 1954년에 실시된 대조군 시험에서 20만 명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 아동이랑 20만 명의 비접종 아동을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 옛날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런 연구를 못하죠. 두 그룹 사이에 마비를 동반하지 않는 이 경미한 폴리오, 소아마비 발병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8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연구에서 비접종 비교군에서 그러니까 접종을 안 받은 애들 가운데 발생 비율이 너무 낮아서 최종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65% 정도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1950년대, 60년대 이 폴리오로 인한 그 소아마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DT 살충제입니다. 일명 소독차로 불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 동네방네 그 무한 살포했던 살충제 중에 하나인데 이 모기 예방을 위한 살충제지만 원래는 월남전에선 제초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이전트 오렌지로 알려진 화학물질이거든요. 이거 제조사가 몬산토인데 나중에 그 월남전 파병 군인들한테 배상금 물어주고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그 당시에 DDT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인체에 유해할 거란 생각을 잘 못해서 되게 무분별하게 살포가 됐고 이게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피해를 양산했던 문제가 제기됐는데 증상이 소아마비 증상이랑 똑같았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문제인지 화학물질이 문제인지. 거기에 소아마비 백신 자체도 마비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결론이 안 나겠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오늘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소아마비 감염자의 95%는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폴리오 백신 접종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 발생 비율은 22,000명 중에 1명이에요. 0.005%. 그리고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은 편도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이랑 이 발생 초기에 쉬지 못하고 과로해서 계속 일했던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위험했고요. 이 소아마비 백신의 예방 효과는 약 65% 정도였다. 그리고 소아마비 감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장애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38배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과 불임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태고 현재까지 미국 질병통제센터랑 미국 의학연구소 모두 다 이 소아마비 백신의 안전성에 관해서 평가가 불가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10세 이전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소아마비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 소아마비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0.53명이고요. 살인은 1.3명, 암은 2명, 돌연사는 3.9명, 그리고 사고, 그러니까 차 사고, 뭐 익사 사고, 화재 이런 걸 다 합쳐도 이제 8.2명, 그리고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 13.6명에 비하면 소아마비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에는 현재 데이터가 부족해서 판단 불가한 상태입니다.